등비중항. 방금 네가 푼 건 등비중항의 예제거든. 그럼 이게 등비중항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속 여기에 이제 등비중항이 있는데, A, B, C. 요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결과가 뭐야? 하면, B 제곱은 AC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이고, 음의 제곱근을 제외하면 루트 AC가 되는데, 루트 AC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수학에서는?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왜 기하평균인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 이거는 지금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졸라게 중요하게 내신에서는 사용이 되죠. 수능에는 절대 네버 수능 유사일에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있어. 교과서에서는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고. 참고로 이제 기하평균을 얘기해 보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같다를 말해요. 같다. 즉 그 평균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하면 이게 B잖아. 이게 등차수에서 이게 뭐냐 하면 A와 C란 숫자가 있을 때 두 개를 같게 만들면 이거는 같지 않잖아. 얘는 같잖아. 이런 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눗셈이잖아. 그런데 기하라고 하는 거는 뭐죠? 지금 곱셈 관계죠. 곱셈은 뭐? 삼위일체. 그래서 뭐? 넓이. 이게 A고 이게 C라고 하면 이게 뭐야? AC지. 그럼 얘랑 얘랑 같게 만드세요. 그게 뭐야?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 이게 AC야. 그럼 여기가 뭐죠?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이거를 평균이라 한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기하평균. 물론 산술평균도 기하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기하적인 의미가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기하평균이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영어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그게 기하라는 의미잖아. 기하의인가? 지오메트릭이.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왜 그래? 이것들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얘는 왜 그런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단순하죠? 존나 단순해요. 존나 단순한데 지금 봐. 손을 못 들잖아. 오케이? 손을 못 든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그런데 이유가 똑같단 말이지. 뭐 B를 A로 나눈 거랑 C를 B로 나눈 거랑 다 뭐야? 공비다 이거지. 공비. 그러니까 같지. 그래서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건 뭐야? 만약에 이게 문자가 포함되면 분수식이야. 얘는 뭐야? 다항식이야. 그래서 다항식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바꾼 거. 이 얘기는 언제 했었죠? 기억난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거 봐봐. 너가 지금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이런 게 나는 쌓이고 있는 거야. 쌓이고 있다가 갑자기 수업 분위기가 뭔가 좀 살벌해지고 서늘해지는 장면은 그때 오늘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지랄이 아니라 지금 서서히 쌓이고 있다가 네 오빠처럼 빵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야. 네? 네 오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가 몰랐겠지만 오빠를 건드리지 마. 100번 날렸다가 그 어퍼컷 한 방 맞지 말고. 저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안 그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아무튼 원의 방정식, 피타고라스 정리다.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 자체가 뭐야? 원의 방식이다. 루트 이퀄 R이 원의 방식인데 왜 양변을 제곱하니? 루트가 있으면 무리식이니까 루트를 없애서
다항식으로 만든다 이거고. 그래서 뭐야 2차 방식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니? 지금 그 얘기 할 때도 했던 거지. 이건 분수식이란 거야. 유리식. 이게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문제는 이거는 네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 이거지 이거. 그럼 이거는 뭐랑 같죠? 이거거든. 그리고 이게 씨발 뭐 같은 게 한두 개여 말이지. 어? 한두 개여야 말이지. 한 개가 나와야 돼.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일. 아씨. 근데 왜 막 어차피 부러지는데. 안 부러지는 상태가 떨어질 때 막아야 안 부러지는 걸 유지하는데. 뭐라는 거야. 자, 이거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야? 불러봐. 이거 한글로 공비라고 적을까? R? 뭐죠? 그렇죠. A 플러스 B분의 B 플러스 C다. 이거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거 나와야 돼요. 이거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일본 용어지만 그냥 이렇게 부르겠어요. 가비에리. B를 더한 이치가 있다. 가비에리. 오케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쓰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어가 되겠어요. 아무튼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기울기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겠지만. 그래서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 등차 중앙에서도 핵심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등비 중앙에서 핵심 테크닉이 나오는데 그 핵심 테크닉이 뭐야? 얘다. 이게 핵심 테크닉. 나눈다. 나눈다가 핵심 테크닉이에요. 나눈다. 이게 뭐야? 핵심 테크닉이다. 뭐? 등비 중앙의 핵심 테크닉이 되겠어요. 등차 수열의 핵심 테크닉은 뭐야? 대칭성을 이용한다. 대칭성.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나눈다. 되겠어요. 나눈다. 알겠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을까? 문제를 다시 보세요. 예제. 셋. 1012번. 뭘 해야 되니? 풀어보면 뭐는 12다. 그리고 뭐는 8이다. 이거죠. 뭐겠니? 이게 지금 A1부터 A10까지고 얘는 A1, A3, A5, A7, A9예요. 오케이? 그럼 뭐야? 나눈다가 되겠어요. 그럼 나눈 결과가 뭐가 되죠? 위에 거를 밑에 걸로 나눈 결과.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1, 3, 5, 7, 9. 여기도 1, 3, 5, 7, 9가 있죠? 그거 뭐야? 1이에요. 이해 갔나? 더하기 1, 3, 5, 7, 9 2, 4, 6, 8, 10은 뭐겠니? 나눈다. 나눠서 뭐요? 나눈 결과가 뭐야? 나눈 결과가 뭐? R, 공비라고. 이때 공비가 되는 이유는 요것과 요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눗셈, 인접한 거. 이거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 A 이거야. A 이거 R이지 R. 이게 R이라고 R. R이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A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9고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10인데 이게 뭐랑 같아? 이게 뭐랑 같으냐면 A1분의 A2다. 방금 이상했죠? A1분의 A2도 아니고 A1분의 A2도 아니고 A1분의 A2는 뭐야? 나 영어의 한계인가? 자, 아무튼 이래.
그래서 공비가 나왔지. 8분의 4, 2분의 1이다. 이해 갔죠? 나머지는 네가 푸시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밑에 문제를 보세요. 쌤, 1013번은 뭘 해야겠니? 보이나? 이거는 망설이지 않고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시집을 문제가 제시를 한 거야. 두 개의 관계를 봐라. 그냥 그치? 나눠버리면 요게 뭐야 하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이게 A1이고 물론 이게 차례차례 동일할 때야. A2잖아? 이게 뭐야? 이게 공비다. 공비가 2라는 걸 바로 찾아냈어요. 시작하면서. 이해 갔지? 그래서 공비가 2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좀 제발. 선생님 어려운데요. A2를 뭐라고 그러냐면 A1 곱하기 2라고 해. 공비가 2면.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이러지 말고 제발.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게 2라게, R이 2라게 나오면 그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그게 뭐가 되느냐면 K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나와요. 이해 갔죠?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풀이를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야. 결국 뒤에 풀이도 나누는데 이걸 합공식을 써서 나누는 거거든. 그런데 포인트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의 구조가 보이느냐의 속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R이 일단 2라고 보이는 순간 그러면 뭐야? 하면 이제 문제가 그냥 K에 대한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자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 중항을 마무리하겠어요. 이번엔 뭘 할 차례냐? 2-2번 등비 수열의 합 SN을 할 차례. SN. 그래서 SN을 확인해 보세요. 시작. 정석에서 SN 확인하세요. 이것도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시험 셈색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는 뭐죠? 뭐야? 뜬금없이 이걸 왜 물어? 요 아래식을 불러보세요. 네가 아는 곱셈공식 이게 다냐? 아래식을 불러보세요. 몰라? 뭐 도대체 뭘 부르라는 거야? 불러보세요. 이거는 오름차순인데 왜 내림차순으로 불러? 하지만 잘 했어요. 그치? 뭐 그렇다고 진짜.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뭐야? 뭐라고? 1 마이너스 A 세제곱이죠? 그 다음 거 불러. 점점점 긴장은 높아지고. 자, 빨리 불러 이년아. 이년 이거다. 시간 없어. 분 얼마야? 이게 맞아? 맞냐고 시켜. 알아두세요. 이거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얘가 언제 배우느냐면 중3 때 배워요. 이게 고1 때 배워요. 이거 언제 배우죠? 은수, 이거 언제 배웠길래 알고 있는 거야?
안 배우는데 알아? 천재야. 아니, 안 배워도 원래 알고, 이 정도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냐? 언제 배우죠?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알아주세요. 그럼 뭘 알아주냐? 지금 이건 지금 등비수열의 합과 무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3 교과서에 나온 거, 이게 고1 교과서에 나온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이거를 배웠지. 그러면 이건 네가 직접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이거를 배웠으면.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수학은 논리야. 논리하고 뭐? 같은 것을 찾는다. 그것을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을 찾는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것도 성립하는가요? 이것도 성립하는가요? 를 본다. 를 하는 거지. 왜? 이러면 항이 몇 개야? 3개 항. 3개 항이면 뭐 하는 거야?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나열을 왜 하는 거야? 규칙성. 그래서 점점점. 뭘까요? 불러. A 마이너스 1승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3개항을 했지. 규칙성. 선생님 말 이해 갔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요거 배우고 이거 안 배우죠.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다시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할 때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돼요. 이거는 미적분 원 과목이라 선행을 하지 않거나 예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보다 들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니?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을 구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나오는데 이걸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야? a의 n승 빼기 b의 n승을 안다. 이거 따로 안 가르쳐요. 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바로 이걸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그리고 이걸 바로 쓰거든. 교육 과정에서.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했었어야 돼. 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또 무슨 공포심을 느껴야 돼? 내가 했었어야 되는 게 요게 다일까? 교육 과정에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 게 씨발 이게 다일까? 그럼 내가 안 했던 건 뭐가 있을까? 라는 거면 소름이 끼쳐요.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알았어.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걸 지금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지? 왜 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해석이야. 해석. 이게 해석이야. 이게 너한테 주어진 과제야. 이거 왜 뜬금없이 만약에 문제라고 쳐. 이거 씨발 왜 출제된 거야 이거? 왜 출제된 거죠? 이게 다 뭐야? 등비수열이 어떻게 적지? GP 의 합이다. 선생님 이해 갔나?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따라서 합은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1-a분의 1-a의 n승이다. 이런 거지. 초항이 뭐고? 1.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뭘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하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도 기술이 뭐야? 귀납추론. 귀납추론을 통해서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물론 등차수열의 합공식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곱셈 공식과 연관해서 사고거리가 있으니까 한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어쨌든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SN은 뭐죠? SN은 1-R 분의 초항 1-R의 n승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거랑 연동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뭐야 얘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2n이 적혀 있으면 여기에 2n이다 이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알겠니? 그럼 여기는 뭔데? 더하는 항수다. 5개를 더하면 5 뭐가 됐든 알겠니? 7개를 더하면 7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여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 왜 그러냐면 복잡한 합성함수 형태가 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항수다라고 알아주세요. 오케이? 요거죠? 아니 이걸 알겠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모든 교과서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어. 그 경우 나누기가. 그래서 이건 언젠가 수능에서 출제될 공산이 크다. 이거거든. 뭐 N은 R은 1이 아니다. 그러면 R이 1이면 어떻게 되나요? 뭐야? R이라고? SN이?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RN? 뭐? RN인가? NR인가? 아무튼 그렇죠?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죠? 왜 R 곱하기 N이야? 참 저렴하게 대답한다. 같으니까. 왜 R 곱하기 N이야? 그게 곱셈의 정의예요. 오케이? 우리 딸이 3 곱하기 4 하면 3을 4번 더해서 3 4개를 더해서 답을 해요. 그게 곱셈의 정의야. 기다려봐. 하거든. 이게 곱셈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이게 빠졌던 교육과정도 없거든. 그냥 이걸로 하자. 이것만 제시하는 교육과정도 없거든. 왜? 유도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오느냐면 나누기를 하는 단계가 반드시 나오거든. 그 나누기를 하는 단계가 바로 뭐냐? 나누기를 하는 단계가 이거를 보장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져야 돼. 그럼 이 경우는 하고 나와야 되고, 이거는 나열을 통해서 곱셈의 정의이므로 곱셈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파란색으로 적은 이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지. 그러면 이런 경우 나누기. 경우 나누기는 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둔다. 되겠어요. 그래서 요 위에 적혀 있는 박스 위에 뭐 적혀 있죠. 어떻게 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거는 요걸로 대체해서 하고 그 내용은 본 수업 때 좀 살펴볼 거예요. 조금 축차 공식의 또 확장이거든.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라고 하는 거. 뭐냐면 SN에다가 R 곱해갖고 다시 빼줘. SN에다 R 곱해서 빼있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축차 공식과 마찬가지야. SN에다가 N 대신에 N- 놓고 뺀다. 이거를 확장하는 사고 방식이거든. 근데 이제 그쪽 부분을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요걸로 대체해서 설명하는데 요것 자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도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의미와 형태를 보는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의미는 평균 곱하기 항수. 그리고 형태는 n에 대한 2차의식인데 상수항이 0이다. 이때 2차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다. 이런 걸 했었죠.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내용은 생략. 그래서 생략한다는 게 그 원래 내용을 나중에 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형태에 대해서 보겠다. 형태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거죠. 이게 변수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일반항에서도 얘기했듯이 n을 보는 게 아니고 요걸 한 덩어리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r의 n승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등비수열은. 그렇게 본다라면 1-r 마이너스 a1 r의 n승 더하기 1-r a1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이 아니라 r의 n승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이걸 변수로 본다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놈과 이놈의 관계가 뭐지? 음수관계예요. 음수관계. 음수관계란 합이 0이 된다 가 되겠어요. 이때 여기는 n이에요. n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 방금 푼 거 셈. 이게 지금 방금 푼 1019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깐 생각하세요. 관계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장땡은 아니에요. 그냥 내신을 위해서 좀 빠르게 보자지. 수능에서도 저기 잘 사용되는 건 아니야. 내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거죠. 10의 2승 곱하기 10의 n승 빼기 10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이다. 알겠죠? 그러면 공차가 뭐였죠? 공차가 2차의 개수의 2배다. 여기는 공비가 뭐죠? 공비는 n의 미치다. 네, r이 공비가 되겠어요. n의 미치. 지금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뭐야? 10이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뭐 an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an을 구해보면 이게 공비야? 그러면 초항은 정신을 차리고 S1이야. 알겠죠? 1이면 이거 너무 크잖아. 1000 빼기 100은 얼마죠? 자, 긴장하지 말고 900이 되겠어요. 900. 그죠? 900. 그래서 AL은 900 곱하기 10에 n-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해서 P는 9고 Q는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죠? 여기는 유형이 다 그래. 다음 문제를 넘겨보면,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SN은 n인데 5잖아? 앞이 뭐야? 1이지 1. 그런데 뒤가 마이너스 2지. 합이 0이 아니지. 그럼 뭐야? 내가 수업을 그 부분에서는 등차수열에서도 강조하진 않았는데 그게 상수항이 0이 아니면 그 정석을 예습했을 때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첫째 항이 삑살이 나 있다. 이런 형태거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첫째 항이 삑살이 나 있다. 그래서 첫째 항을 고려해야 되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A1을 넣은 건 첫째 항이 삑살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여기부터 등비수열을 적용해서 이거 물은 거야. 선생님 이해 갔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1012번, 1021번을 보면 이게 등비 수열이래.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이래. 그럼 뭐야? 3의 n승의 앞은 개수라고 표현하면 2 곱하기 3, 6이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갔지? 그래서 요 유형이다 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저기 내신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부분을 가봅시다. 그 뒤에 있는 문제 1101번 158페이지 보면 네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1100번도 등차 수열을 할 때 했어요. 그지? n에다가 2차식인데 2차 상수항이 0이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지? 똑같아. 1101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뭐야?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이거지. 따라서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3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거 더하면 0이다. 공비가 4고 그럼 초항은 A1은 S1이므로 이걸 넣으면 12 빼기 3이다. 그렇죠? 따라서 AN은 9 곱하기 4의 n-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이거 뒤집어져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뒤집어. 뒤집으면 뭐가 되니? n분의 1은 뭐가 될까요? 9분의 1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에 n-1승이 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집에 가서 존나게 천천히 심오하게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걸 알 수 있지. 뭐 등비수열은 역수도 등비수열이다. 오케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해도 있지만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1, 2, 4, 8 점점점 역수를 취하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점 뭐 그렇죠. 이해 갔지? 그래서 얘가 등비수면 얘도 등비수면 얘가 등비수면 얘가 등비수면 뭐 그런 거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다시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면 되겠다가 되겠어요. 알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물론 가벼운 지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형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기본기로 했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일종의 응용인데, 내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일반항과 한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걸 공식을 거의 쓰는 게 드물 정도였지.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수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외우고 있는 공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졸라리 체계적으로 했고, 오늘 수업을 등차수열의 복습으로 이제 마치 덮어씌우기가 가능한 형태로 이해를 해주길 바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대수를 삼각함수하고 수열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했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선생님 수업은 기본적인 내용, 즉 기초가 곧 이퀄 심화가 되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